안녕하세요. 두치마네오 원장 나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들은 이제 인공 와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와우 수술에 대한 반응들은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이것도 굳이 의미가 없어요. 이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인공 와우 수술, 사실 인공 와우 수술한다고 해서 이명이 없어지거나 이명이 많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이명 환자들에게 사운드 테라피를 같이 결합시키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러니까 보청기 있는 그 시장에 사운드 테라피 하는 애들이 같이 보조요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나치트 파일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음향 있는 파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편측성, 대부분 이제 같이 수술을 안 하고 한쪽부터, 보청기도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환자들이 둘 다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측성 난청을 이명 완화하는데 좀 그래도 제일 좋지 않나? 라고 해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제일 미는 논문인데요. 여기에 조금 특별한 부분은 통상적인 치료법이 이명을 완화하지 못할 때, 지금이 그런 시즌이죠. 또 조금 특별한 건 인공와우가 비활성화되더라도 잔류 억제가 최대 24시간까지 가더라라는 게 조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큰 소리 들려줬을 때 잠깐 이명이 안 느껴지는 듯 하다가도 바로 느껴지거든요. 곧바로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데 24시간까지도 가더라? 이런 효과들이 뇌에서 나타날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아이디어만 얻는 겁니다. 이 인공와우 수술 보험이 돼요. 그래서 예전만큼 이 이비인후과에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보청기 다음으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 수술 자체는 별로 돈이 안 되는데 이거 재활하는 기간이 4개월, 6개월 오래 걸려요. 이거 훈련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얘기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공와우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그 이명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지금까지 쭉 논문이 봤는데 그 이명 설문 자체가 워낙 길고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설문지를 도입합니다. 새로운 설문지를 도입했더니 실제로 여기가 지금 거의 7년 인공 와우 수술을 하고 7년 지난 사람들 모아가지고 통계낸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를 제일 어려워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 음악 듣는 거. 전자음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소리 시끄러운 데에서 남들 말 알아듣는 거. 사실 인공 와우 수술하면 거기에 제일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재활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이명에 대한 고통들을 호소하는 비율도 상당합니다.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의사들도 보청기가 이명을 치료합니다. 내지는 인공 와우 수술이 이명을 치료합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또 하나, 이 인공 와우도 좀 재밌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인공 와우 수술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재활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재활 기간이 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못 듣는 동안에 여기 있는 청각 신경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얘네들이 그냥 노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가서 시각 쪽에서 가서 일을 해가지고 시각 담당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각 쪽으로 많이 갔던 사람들은 다시 와우 수술해서 청각 일을 하면 이거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뇌 가소성이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면서 이런 인공 와우 시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 시술로 인해서 이렇게 역할들이 가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나름대로 뇌는 항상 같은 자원에서 최적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도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명 역시 어려워한다라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니르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얘기를 해보면
레닐의 논문을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극명하게 얘기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레닐의 논문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얘기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레닐의 논문 보고 얘기하자고요. 논문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20년에 CE 승인 났고요. 23년에 FDA 승인 났습니다. 머리에 쓰는 청각 자극하고요. 혀에 뭘 물고 있네. tongue 팁이라 그러는데 이거 물고 있으면 혀에 미세 전류 자극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극이 동시에 다 간다 그래서 바이모드 치료 방법이라고 쓰고 2way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FDA 승인이 났어요. 유일한 기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과거의 지식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근거 있습니까? FDA 승인 난 거 있어요? FDA 승인받은 유일한 기계입니다. 근거 있는 얘기만 하자고요, 우리. 80%가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91%가 두 번째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발휘했고요. 1년 넘게 추적 검사해봤더니 여전히 계속 좋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논문을 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논문 설명드릴 겁니다. 이 사람들이 6주 이명 설문지를 가지고 호전도를 측정을 하는데 6주 때 한 번 체크하고요. 12주 때 한 번 체크하고요. 1년 후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자극을 A, B, C 무작위로 배속하고 어떤 자극이 제일 효과가 좋을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야 좋은 자극을 심지 않겠습니까? 기계에. 봤더니 아까 이게 C그룹인데요. A그룹, B그룹, C그룹 6주에서 다 좋아졌어요. 근데 12주 갈 때는 어떤 거는 좋아지는데 어떤 거는 다시 안 좋아집니다. 이 C그룹이에요. 그래서 결국 물론 호전도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점수보다 후에 시작한 점수가 낮아지면서 다들 효과들이 있기는 하는데 도대체 이 C그룹의 이 안 좋아지는 것은 뭔가? 라고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6주 동안에는 이 좋은 자극이 들어갔었는데 6주가 넘어서부터는 뇌가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이거를 치료 자극으로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저주파 자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여기는 이제 두 그룹으로 무작위로 나눴고요. 여기를 A 자극, B 자극, C 자극, D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스페셜하게 그냥 붙여가지고 과연 얘네들이 안정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리 치료를 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백색 소음, 핑크 노이즈, 뭐 갈색 소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그렇게 광대역의 노이즈 사운드가 정말 필요한가? 라는 부분들을 검증하려고 했어요. 봤더니 6주가 넘어선 12주까지도 역시 확 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적응한 게 맞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논문 자체도 이제 놀라운 거죠. 그래서 FDA에 도전을 합니다. 이게 아까 이게 탐색 시험 비슷한 거였을 거예요. 이명 설문지수 여러 가지 중에 THI라고 이제 뒤에도 나올 겁니다. 한 5단계 정도로 나누는데 중간 정도 이상 되는 심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한 곳에서 모으면 이것도 잘 못 믿겠다 그러니까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3곳에서 모읍니다. 3곳에서 모으고 FDA와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FDA 쪽이 뭘 요구하냐? 6주 동안에는 소리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6주 넘어서는 그래 너희 기계 써. 그래서 앞에서 좋아졌던 것보다 뒤에서 좋아진 게 더 좋아야 인정해 줄게.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2,800명 중에 골라가지고 이제 무작위로 이제 112명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검사들을 시작합니다. 신뢰도가 그냥 낮은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처음 6주 동안에는 54%가 좋았어요. 54%. 6주가 넘어섰더니 33%가 좋아진 거예요. 실패죠. 처음 좋아진 것보다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레닐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이거는 처음에 좋아진 게 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뒤에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해서 6주가 지났을 때도 그때도 심각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심각한 사람만 모아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내보자. 그 데이터 나온 사람이 44명이고요.
그 사람들을 해서 봤더니 처음 6주 동안에는 29%, 그 다음에는 43%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통과한 거예요. 기존 청각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두 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라는 것들을 증명한 거고요. 사실은 맨 처음부터 레니를 처음 썼으면 다 좋아지는 거에 들어가는 거죠. FDA 승인받고 통과하기가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FDA 승인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그 비율들 그대로 여기 43행에 대한 얘기들 나옵니다. 6주 동안에 좋아진 사람, 12주까지 좋아진 사람, 좋아진 사람, 그 후에 좋아진 사람, 6주까지 아무 반응 없었던 사람, 12주 때 확 좋아진 사람, 확 좋아진 사람, 확 좀 이런 예들을 그대로 이제 보고서에 담았고요. 실제 전체 중에 한 60% 정도만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이 기계 주변에 추천할래? 그랬더니 80% 정도가 추천을 하더라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사람들도 이 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또 추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1단계에서는 무반응이었던 64.9%가 2단계에서 호전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중도 탈락자도 적고요. 높은 만족도 및 수용률을 보인 굉장한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38 이하의 경미한 이명의 경우 굳이 레니르까지 쓰지 말고 그냥 소리요법도 효과적인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논문 중에 이 정도 되는 논문이 없어요. 이런 논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재정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좋아지는데? 왜 좋아지는데? 이명 재훈련 치료에서 얘기하는 혼합점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명이 들릴 듯한 말 듯한 강도로 소리 치료를 좀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명 재훈련 치료고요. 바이모드 2의 이쪽 레닐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이 이론입니다. 제가 조금 이론 설명을 쉽게 드리면, 부산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청각 신호가 이동을 하고요. 이명 신호도 이동을 합니다. 88고속도의 교통량을 증가시켜버리면 대구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차량의 정체가 일어나고요. 마찬가지로 호남고속도를 교통량을 증가시켜버리면 대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명 신호가 서울로 잘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이게 체성 감각과 청각과 연관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도표입니다. 체성 이명, 사실은 예전서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이론이에요. 한의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작 이비인후과 의사분들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이명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성 이명에 대한 영역이 계속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거고, 한의사들은 그거를 잠시 꺼내서 이거 효과 있네 얘기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표 잠깐 설명드릴게요. 와우핵이라는 게 매번 나와요. 복주과우핵, 배추과우핵이 있는데 약간 두 개가 다른데, 이제 붙어 있는데 약간 다른 기능을 하는데, 배추과우핵은 특별하게 체성 감각 핵에서 오는 정보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청각 신호와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 만나는데, 이 만나는 게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 시냅스에는 사실 엄청난 중간에 신호 전달 피드백 과정이 있어요.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간중간에 억제되는 요소들, 그런 시냅스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우리들이 그런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그냥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도와 지방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고속도로만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체성 감각 핵을 이용하는 루트로 레닐에는 5번 뇌신경을 이용합니다. 이 5번 뇌신경은 3차 신경이에요. 두면부에 있는 모든 신경 감각을 관장합니다. 그 중에 특별하게 5번 신경 중에 이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혀에 있는 5번 신경을 이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바이모드 2의 치료는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미주신경. 미주신경을 이용해서 체성이명 어떻게 치료하네 마냐는 것도 이것도 똑같은 이론이거든요. 근데 얘는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이미 별의별 프로토콜을 가지고 어떻게 변환시켜서 이명 좋게 하려고 한 논문이 많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검증되지도 않았고요. 그 노선이 아니라 레니르의 특별한 건 이 뇌신경, 구강뇌를 이용했다는 거에서 어떤 결과치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리클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얘는 경추신경을 이용합니다. 아까 침도요법 나와서 얘기했었는데 이 뒤쪽에 후두부 쪽 자극하는 이 전기 자극과 같이 하는 바이모드 치료 방법이에요. 뒤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저희 치료는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9번 뇌신경입니다. 설인신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계속 레니르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금 사실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7번 뇌신경이 안면신경입니다. 이 안면신경은 운동신경이에요. 이 방향이 사실은 이 체성 감각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감각이라는 겁니다. 뇌 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이 아니라 이것도 고속도로만 설명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연구 과제지만 얘가 어떤 복합적으로 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려진 청각 경로예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따라갑니다. 요즘은 토노토피라 그래가지고 고주파, 저주파의 세포들의 청각 신경로들이 그대로 눈에 보이게 고속도로 우리 지도망 보듯이 똑같이 이렇게 다 펼쳐져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요. 복추과우액, 배추과우액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커넥톰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뇌과학의 연구 수준이 어떻게 신경이 연결되어 있나를 뭐 잘라내서 이렇게 보는 지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예요.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국도 지방도까지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임상가 입장에서는 지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어디로 지나갈 건데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만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얘가 다른 경로를 타네? 라는 부분들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축적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거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 가지고는 뭐 별로 저희들이 도움받을 내용들이 없어요. 해외 치료, 해외 기기 현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렉스3라고 이건 좀 오래전 나온 겁니다. 세 가지의 다른 주파수를 어떻게 변형해가지고 귀에다가 들려주면 이명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시도했던 기계예요. 별로 히트 못 쳤습니다. 티니웰이라는 기계는 귀 주변에 열 자극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IR 하는 거랑 비슷해요. 히트 별로 못 쳤어요. 선두기업입니다. 레니르. 레니르. 저는 레니르 논문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잘된 논문인지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최고의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클. 목 뒤쪽에 경추신경에 전기 자극 줘가지고 이명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수잔 박사가 만들고 있고 지금 FDA 승인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승인이 더뎌지고 있어요. 역시 바이모드 기기고요. 미국인들은 이 레니르와 상대해서 자기들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출시돼서 우리 이기게 해줘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접근하는 그간에 이제 수면 밑에 있었던 체성 이명을 이용하는 그런 루트들을 다시 그냥 기계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에서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레니르가 이길 것 같아요. 오리클 나와도 레니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에요. 그리고 이 바이모드 치료는 향후 이명 치료 시장에서 향후 10년간은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미국, 유럽 시판 중이지만 중국이랑 일본부터 먼저 진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언젠가는 저는 빨리 들어와서 빨리 경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하여간 언젠가는 들어올 수도 있는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 틀어주세요.